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오늘은 투자소득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요즘 S&P 500, ETF 등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몇 년 전부터 해외 주식, ETF, 채권, 금, ISA, IRP, 연금저축 등으로 연 최소한 약 1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한테는 많은 거지만 어떤 분한테는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투자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산 ETF나 개별 항목에서 수익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10%에서 30%면은 1억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적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 안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 제가 새벽에 제 주식 계좌를 이제 캡처를 해놨는데 모두 빨간색이죠.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기자로서의 정보력, 공부도 있었겠지만 주식의 근본적인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초보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라서요. 제가 투자의 기재도 아니고 만들어낸 반복도 아니고 이미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 등이 수없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득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투자소득, 사업소득이 있죠. 솔직히 이 중에서 가장 몸이 편한 것은 투자소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기 싫어 하면서 이 투자소득을 1순위에 두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 이 세 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빚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안정적인 시드머니를 통해야 심리적인 면에서도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또 경력이나 전문성을 키워서 고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시드머니와 더 많은 투자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높은 근로소득도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투자소득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 투자자조차도 거의 소수만 투자소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 망하는 이유는 욕심을 과하게 부리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예적금이나 채권보다만 수익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안 부리니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고요. 모든 일이든 요행을 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하게 되더라고요. 과한 욕심으로 이뤄진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이 뭘까요? 주식 이꼴 가치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주식이 올라갑니다. 가치가 없는 주식은 가격이 떨어지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은 가치주를 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치주라는 것은 단기간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한번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신경을 안 써도 우상향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가치를 찾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우상향을 하는 주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욕구와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뭐가 없으면 제일 공포스러워할까요? AI, 자동차, 태양광, 원전, 전기, 건물, 정치, 과학기술, 화장품, 부동산, 비트코인, 원자재? 아니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고 거리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털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돌아가도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가장 가치 있어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실제 미국 드라마 워킹 데드를 보면 가장 많이 터는 곳이 월마트, 식료품점입니다. 주식에서요, 가장 떨어지기 힘든 게 필수재 중에서도 먹는 것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자, 실제로 저는 해외 개별 항목으로 처음 산 것이 월마트였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 먹고 사는데 필요한 아주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항목을 사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코카콜라보다는 월마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져서 월마트를 샀고요. 여기 사진을 띄워보면 아실 텐데 확실히 월마트가 지금까지도 우상향을 쭉 그리고 있죠. 코카콜라는 반면에 조금 기복이 있고요.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산림, 생물 다양성, 농지, 해양 생물 등 파괴 변화 감소로 이미 식량 안보에 있어서 많은 적신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필수 소비재, 식료품, 먹을 것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겠죠. 반면에 전 기술주는 투자를 지향하는데요. 워렌 버핏 역시 기술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술, 니즈가 매우 가파르게 달라지기 때문에 또 기술이 새롭게 나오면 그 전의 것, 다른 회사의 것은 폐기되는 아주 위험한 항목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불안정한 항목이라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보면 가파르게 오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적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대기업 기술주인 삼성전자 역시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 AI가 인간에게 있어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은 주더라도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AI가 없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동이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외로 기술주라면 기술주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테마주로 봤을 때 태양광, 친환경, ESG에 대한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고 또 기자로서 취재를 많이 했었었는데 우선은 윤석열이 취임하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것을 보고는 접었습니다. 우선은 미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이기도 하지만 이게 거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이라는 산업 개발 같은 거는요, 국가적인 움직임, 약간의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계획과 지원이 선례가 돼야 기업들과 사람들의 인식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무리 친환경에 대한 시급성,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친환경은 불편하기 때문에 또 친환경 기업들도 어느 정도 소득과 수요처가 보장돼야 지속 가능하고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반친환경적인 정권이 들어오면요, 그 정권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은 더 환경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악영향,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속해서 도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수소도 사실상 원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볼 수도 없고요. 또 수소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술이나 상용화에 있어서 아직 좀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얻기에는 좀 몇 년간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캐즘이라고 전기차를 보급하고 상용화 하는데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업 때문에 중고 화물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전기 화물차와 디젤 화물차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제가 그냥 국회 기자로만 있었을 때는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기 화물차 지원금 받아서 또 화물차 번호가 있거든요. 전기 화물차를 바꿨을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 보조금도 많이 깎이고 영업용 번호도 안 주고, 그리고 전기 화물차는 우선은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운송에 쓰이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화물차는 충전소에 가서도 굉장히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가정에서 화물차를 충전하려고 했을 때도 충전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내 걸 충전한다고 할지라도 새벽에 다른 차가 충전하게끔 또 빼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디젤 화물차보다 디젤 화물차는 하루에 한 번 기름을 넣어도 된다고 치면, 전기 화물차는 3번에서 5번을 충전을 해야 똑같은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친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디젤 중고 화물차를 사면서 아직은 전기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용화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도 당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인간의 원초적 욕구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죠. 돈은 간단히 말해서 금과 은을 뜻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금과 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상품의 가치를 무게의 단위로 나타내는 귀금속을 말하죠. 자,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물가 상승률과 최저시급의 연관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불안지폐와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태초에 물물 교환으로 시작을 했다가 다음엔 동화, 은화, 금화로 거래를 하고 금화가 주요 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금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재산의 비축 수단으로 쓰여왔죠. 이 금화가 보관이 힘드니 보관증, 지폐로 만들어서 거래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금의 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돈인 동화, 은화, 금화, 지폐 중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동화보단 은화, 은화보단 금화겠죠. 그렇다면 금화 지폐 중에서는 무엇이 더 가치 우상향에 적합할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달러 N1은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서 화폐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금은 지폐처럼 인간이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한정된 수량이 유지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반비례로 올라가는 것이죠. 한창 미장이 좋을 때 S&P ETF를 사지 왜 금을 사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금을 샀고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동안은 호황기, 몇 년 동안은 침체기라는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금은 미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그래프를 보면 쭉 우상향을 하는 중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을 때 뭐를 투자해야 할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초보자 분들은 주식 이전에 보다 안전한 채권과 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주식으로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필수 소비재 중에 식료품 계열과 또 아울러서 금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많은 항목과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보단 좀 이렇게 단순한 항목에 복잡하지 않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성과를 내고 확신이 들 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는
제가 결혼 관련해서 영상을 조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주변에 결혼을 되게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결혼을 굉장히 극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결혼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은 왜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들, 그리고 왜 우리가 결혼을 원하고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왜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못 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뵙도록 해요.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